네, 오늘장 랭킹5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 장세가 정말 활발한 요즘장인데요. 이슈 파헤쳐보고 여기에서 전략에 대한 힌트 많이 얻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케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과 오늘 이 시간 함께 꾸려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하나씩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뽑아봤고요. 첫 번째는 저희가 계속 기대가 많고 올라오는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기대감이 컸고 그 기대감을 차례차례 반영해서 지금 고점에 있는 종목군들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미용기기 관련주 말씀을 여러 번 해주시기도 했는데 네. 정말 주가가 화답하면서 올라온 구간 오늘 신고가가 속출합니다. 일단 거리두기가 더 개편이 될 거다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이 구간에서 일단 이렇게 많이 올라온 종목군들 오늘 오후장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장님? 네, 48일 만에 지금 확진자 수가 10만 명 이하로 오늘 나왔습니다. 주말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다소 더 좀 낮게 나왔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 리오프닝 관련 기대감은 여전히 지속 진행 중이죠. 실적이 나오는 리오프닝 관련 업종을 좀 더 주목을 하자 말씀을 드렸고요. 여행사나 항공주나 화장품 쪽은 다소 실적이 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네. 실제 미용 의료기기나 그다음에 임플란트 이런 쪽의 실적은 상당히 좋을 가능성이 있고 밸류에이션 매력도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와서 기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보유 의견이고요. 신규를 다시 또 좀 보시려고 하는 분들은 다소 최근에 좀 올라온 이격이 좀 벌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눌림이나 조정을 이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실적이 나오는 쪽으로 좀 더 포커싱을 맞추는 게 좀 편안합니다. 지금 실적 대비 주가가 먼저 좀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특히나 이제 여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LCC라든지 이런 화장품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다소 조금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미용 의료기기나 아까 말씀드렸던 수출 지표가 상당히 좋은 쪽이 임플란트도 마찬가지고 이런 쪽도 좀 지켜보시는 게 좋겠고 그래서 신규 접근에 대해서는 다소 좀 부담이 좀 느껴지시는 보수적인 관점이시되 눌림목 접근 가능할 것 같고 아직까지는 3월 수출 지표가 나쁘지 않은 미용 의료기기 쪽은 제시스 메디칼이나 클래시스 모습이 괜찮습니다. 네. 이런 종목 중심으로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있는 섹터가 실적이 좋지 않은 쪽이 말씀해 주셨듯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종목군을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실적이 이제 찍히는 쪽으로 실적 시즌 앞두고 좀 네. 넘어가시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리오프닝 기대감은 네. 역시나 주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화장품, 여행, 항공 이쪽이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트레이딩 관점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네. 주가 빠진 이후에 리오프닝 가는 방향은 맞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오늘 대통령 인수위에서도 전면적인 리오프닝 관련된 여러 가지 해제를 한다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다는 입장도 오늘 밝혔기 때문에 아주 전면적인 외부에서 마스크를 다 벗어 던지고 다닐 수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아주 짧은 기간 내에는 실현되기가 다소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실적단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오고 있고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미용 의료기기가 좀 더 확대되는 국면에서 또 새롭게 좀 확대되는 새로운 어떤 리오프닝 수혜주도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기존의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역시 트레이딩 관점에서 여전히 유효하다 말씀드리겠고 항공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국제선이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 유가도 130달러까지 갔던 유가가 조금 이제 조정을 받고 90달러 중반 정도까지 빠져 있는데 조금 더 빠져준다면 하반기에 대한 유가 상승폭에 대한 항공사들은 또 좋은 그림이 그려질 수 있습니다. 이미 유상증자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현금 흐름도 좀 올라온 부분이고 다만 LCC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국적기를 가지고 있는 국제선 가지고 있는 대한항공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고요. 제주항공까지 글쎄요 좀 볼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가장 안정적으로 보시기에는 대한항공이 제일 좋아 보입니다. 그래도 너무 기대감이 큰 쪽보다는 안정적인 실적이 찍히는 쪽을 일단 투자 목적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트레이딩 영역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리오프닝 첫 번째 이슈를 점검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대형 IT주를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두 종목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포커스를 여기에 맞춰보려고 합니다. 두 종목 모두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주가의 위치는 다른 게 LG전자 같은 경우는 저점 부근에서 올라오는 그리고 삼성전자는 위에서 네. 꺾여서
6만 원 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왜 이렇게 흐름이 나오는지는 시청자분들 들으셨을 텐데 부장님, 네. 만약에 지금 대규모 자금을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이 두 종목 가운데 부장님 어느 쪽의 매력을 또 높이 사시고 이쪽에 돈을 넣으시겠습니까? 네, 뭐 답답하시긴 하시겠습니다만 삼성전자에 대한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사실 굉장히 있는 편입니다. 네. 뭐 실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삼성전자가 사실 뭐 얼마나 더 빠질까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뭐 많이 하방적으로 룸이 많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올라가지 않는 부분들이 좀 답답할 수 있는데요. 1분기 어닝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2분기 하반기로 갈수록 전체적인 DDR5 모멘텀도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요. D램 가격에 대한 상승분이 지금 한 3분기부터 빠르면 올라올 수도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을 한 6개월 정도 선행하는 뭐 반도체 메모리 업황으로 본다면은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길게 보고 좀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가시려고 한다면 현금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를 조금 어느 정도 사도 괜찮다 생각인데요. 지금 괜찮은 구간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차이점은 이겁니다. 뭐 시장을 전체적으로 이제 한국 시장을 파느냐의 문제는 결국 삼성전자에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외국인들이 그렇죠. 수급을 보면서 그냥 아시아 쪽에 펀드를 비중을 줄인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사실은 원자재를 수입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원자재 가격 급등이 굉장히 많잖아요. 인플레에 관련된 이슈도 있고 그러면 원자재를 수입하지 않는 나라도 호주라든지 일부 동남아 국가들은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한국이라든지 대만 이렇게 IT 비중이 높으면서 원자재를 수입을 많이 해야 되는 나라들은 전체적으로 펀드 비중을 외국인들이 줄이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는 한국에 대한 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장에서 원자재 비중이 높은 인플레에 약간 민감한 국가들을 판다 보면 삼성전자를 결국은 팔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실적과 무관하게 다소 좀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만 밸류에이션 부분에서는 삼성전자 여전히 매력적인 가격권까지 빠져 있다는 것은 좀 길게 봤을 때는 삼성전자 좀 편안하겠죠. LG전자가 최근에 좋은 것은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외국인들이 팔면서 삼성전자는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매도가 있겠지만은 LG전자는 좀 다르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LG전자 지난주에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주가가 올라온 이유가 애플 쪽에 뭐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뭐 특허를 매각하면서 뭐 차익 실현 관련된 차익, 특별히 이익이 되게 많이 났다. 이런 루머가 돌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좀 루머로 번지면서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만 그 이유 때문에 기관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가 유입되면서 LG전자를 끌어올렸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 전체적인 수급이 매도이지만 LG전자는 삼성전자보다 조금 비교했다는 부분.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가전 이슈가 좀 있어요. 에어컨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무더위가 빨리 온다. 그리고 작년보다 좀 많이 더워진다는 이슈 때문에 오늘은 에어컨 관련된 주식들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LG전자가 오늘까지도 좀 이어지는 강세 구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LG전자는 많은 부분들이 반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실적 반영됐죠. 그다음에 수급정에서 조금 삼성전자보다 좀 약간 동떨어지면서 좀 그런 부분에서는 주가 반등도 나왔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을지 잘 보셔야 되는 게 작년까지는 굉장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돈을 어디에 썼냐면 TV나 가전에 굉장히 많이 썼죠. 아니, 가구도 했죠. 많이 했죠. 네. 많이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돈의 흐름은 이제는 상품에서 서비스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LG전자가 과거에 상당히 많이 팔았던 어떤 부분들이 좀 많이 효과들이 이제 반감될 가능성이 있어요. 상품에서 서비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행이라든지 그다음에 항공, 그다음에 호텔, 레저 이런 쪽으로 그리고 음식료 쪽으로 돈이 많이 돌기 때문에 그런 펀드의 돈의 흐름을 본다면은 결국은 상품을 작년에 많이 팔았던 LG전자 입장에서는 다소 올해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노트북이라든지 PC, 뭐 TV 이런 쪽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래서 LG전자는 좀 많이 반영이 상대적으로 됐다는 점에서는 단계적으로 봤을 때 조금 안정적인 부분들은 삼성전자인데 당분간은 좀 답답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당분간 답답 안 하고 좀 올라줬으면 좋긴 하겠는데 밸류에이션 매력은 충분히 가진 구간이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사실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는 애플가 기대감이 높은데 조금 더 확인하고 가야 되는 이슈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사실 애플카 이 단어에 우리가 반응을 하는 건 전장 쪽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인데 네. 자동차주 어떨까요? 사실은 실적 시즌 앞두고 뭐 환율 효과에 대한 기대감에 지금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슈에 주목을 하는지 기술적 반등인지 자동차주를 점검할 때면 저도 항상 조금 신중하게 되고 좀 떨리게 되는데 지금 네. 자리는 어떤 겁니까, 부장님? 뭐 자동차주가 워낙 오랫동안 뭐 속을 썩여왔던 업종이죠. 뭐 맞아요. 좋아진다고 했던 게 지금 엊그제 같은데 뭐 매번 굉장히 뭐 계속 그래요. 매번 네. 올라가지 못하니까 실망스러운데요.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는 아마 완화가 되겠습니다만 올해 말까지는 계속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좋아지는 부분인데 아주 나쁜 것에 대한
뭐 반영은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다 된 상황이죠. 그래서 조금만 좋아지는 게 나타나면은 자동차 업종은 반등이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를 다 반영을 하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지금 만하임 글로벌 중고차 지수가 2달째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고요. 최근에 하락한 하락폭은 거의 한 1, 2년 사이에 최대 하락폭으로 지금 중고차 지수가 떨어진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약간 병목 현상이 완화되는 그림으로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주는 다소 조금은 이제 올라오는 그림이 이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온다 볼 수 있겠고요. 친환경차 매출 비중이 20% 이상으로 상당히 좋아지면서 어느 정도 주가 부분도 반등이 나오는 부분도 있고, 현대차보다는 기아가 좀 더 좋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오늘 탄력이 더 기아 쪽이 좋은 그렇죠. 걸까요? 그래서 1분기 실적도 지금 2분기가 좀 더 좋아진다. 1분기 실적이 기대치가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만 이런 기대치보다도 상당히 좀 양호한 실적이 나올 것인데 지금 2분기 같은 경우는 1분기보다 더 좋아지죠. 그래서 일단 주가에 대한 저점은 찍었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공급 차질이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환율 효과 때문에 어떤 매출이나 이익단은 방어가 되는 거고, 친환경차 이 부분이 매출이 올라오면서 사실은 내연기관보다는 친환경차가 더 비싸고 이익률도 높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매출이나 이익률이 어느 정도 방어된다는 점이 확인되는 순간 주가 부분은 바닥에서 어느 정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 수급도 많이 비어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빈집이죠. 그래서 약간의 수급이 들어오면 주가의 리바운딩이 좀 셀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흐름이 그렇다고 해서 뭐 급반등이 이루어지거나 그러지는 못할 겁니다. 당장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병목 현상의 완화는 올해 연말까지 조금씩 순차적으로 간다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봤을 때는 1분기를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북미 지역에서 테슬라가 전년비 89%나 급성장했습니다. 근데 네. 두 번째로 미국 시장에서 잘 파는 회사가 현대기아입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빅3보다도 지금 현대기아가 워낙 잘 팔고 있다는 게 눈에 보였고요. 다만 이제 테슬라가 넘사벽인데 지금 뉴욕타임즈에서 오늘 뉴스도 나왔죠. 테슬라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게 현대기아차일 수도 있다라고 뉴욕타임즈가 나올 만큼 지금 친환경차가 굉장히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점수를 준다면은 아주 많이 빠진 상태에서 PER 5.5배 정도 수준이니까 상당히 좀 저평가되는 국면입니다.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악재보다는 호재에 좀 더 민감한 구간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그러나 기다림의 시간이 조금은 길 수 있는, 하지만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정리를 해도 될까요? 네, 뭐 기본적인 부분에서 지금 악재가 어느 정도 다 반영됐고 네. 1분기 바닥으로 좀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주 고민 많으실 텐데 저희가 오늘 시세 강하게 나온 구간에서 한번 체크해드렸고요. 네 번째 이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슈는요. 오늘 뭐 대형 호재가 나온 건 아니지만 오전부터 로봇주의 시세가 강했습니다. 지금 조금 오전 대비 시세가 약해지긴 했지만 네. 저는 이게 가장 궁금합니다. 아직 멀었다, 아직 가시화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코멘트는 꾸준하게 나오는데 시세는 너무 빨리 움직이고 있어서 이 카드를 우리가 버리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로봇주에 대한 포인트를 잡고 투자 포인트를 잡고 진입을 해본다면 어디에 그 포인트를 둬야 되는 걸까요? 네, 뭐 돈을 벌고 있는 회사가 사실 몇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고민이에요. 대부분 네. 상장 회사들 중에 로봇 관련주들은 대부분 다 산업용에 좀 국한되어 있고요. 서비스업 관련된 서비스용 로봇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을까에 대한 퀘스천은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나 LG그룹이 전체적으로 지금 로봇 산업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인력도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것은 뭐 방향은 맞겠죠. 주가가 먼저 많이 올라왔다면 단기적으로 좀 팔고 기다려야 되는 게 맞고요. 로봇 관련주로 봐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상장사 대부분들이 산업용 로봇에 좀 집중돼 있죠. 그래서 네. 서비스용 로봇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하는 것은 서비스용 로봇이고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뭘 하냐면 키오스크 시장에 들어가죠. 왜냐하면 디스플레이를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키오스크 시장에서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선점할 수 있는 LG전자의 기술력이 있다고 보고 키오스크를 갑니다. 결국 우리가 뭐 그 햄버거 가게라든지 여러 가지 가게를 갔을 때 키오스크가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약간 인력을 대체하고요.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는 부분들을 이제 이런 키오스크라든지 서비스용 로봇으로 대체를 한다는 방향은 맞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매출이 이루어질까 부분은 좀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주가 부분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고 급등을 하게 되면 다소 좀 윗골을 대고 내려오는 그림들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로봇 산업은 너무 급하게 쫓아가지 마시고 방향은 맞지만 좀 천천히 가야 되는데 주가가 너무 급등한다면 가지고 계신 종목들은 조금 수익 실현을 하시고 좀 천천히 다시 눌림에 보시는 부분도 맞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청소용 로봇이나 이런 시장도 많이 열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회사들조차도 지금 밸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긴 호흡으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방향은 맞으나 끊어갔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이런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 이슈 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쌍용차를 둘러싼 지금 시작의
반응이 또 한 번 시끄럽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긴 하지만 또 갈 길은 먼 네. 쌍용차 인수 관련 이슈인데요. 네. KG그룹 쪽으로 지금 시세는 쏠려 있는 상태인데 어떻습니까? 이 관망의 자리로만 봐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인수전 관련한 종목들의 분위기 보시고 계신가요? 네, 인수전 사실은 저희 잘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돈이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지금 인수 주체는 불확실합니다.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돈이 있는가? 저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또 의도가 뭔가 잘 모르겠고요. 시너지 효과가 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이제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쌍용차 자체엔 관심도 없고 그 있는 부지, 땅을 이제 인수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땅을 가지고 개발 사업을 하겠다. 이런 그걸 노린 인수가 아닌가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좀 회의적인 뉴스가 되게 많죠. 그래서 과연 관계없는 회사가 쌍용차 인수해서 자동차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 좀 퀘스천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많고 또 이 쌍용차가 사실 쉽게 매각되기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 정부가 갖고 있는데 이런 지분들을 아무한테나 이렇게 주면서 논란을 일으킨다면은 정부가 그렇게 쉽게 매각을 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쌍용차 관련된 인수전은 좀 불확실성만 키우고 뉴스 플로우에서 급등을 시키는 그런 모습이 많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초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들어갔던 회사가 어떻게 했죠? 주가 급등했을 때 주식을 팔아넘기는 그런 식의 행태를 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급등 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인수전 관련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이제 원픽 들어볼 시간이네요. 오늘 부장님의 원픽은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아까 말씀드린 여행, 항공, 그다음에 화장품, 그다음에 미용 의료기기, 그다음에 컨텐츠 다 들어가는데요. 그 가운데서 조금 주목을 받지 못했던 종목 가운데 하나가 칼라 렌즈. 아, 맞아요. 요즘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파랑색, 초록색. 네, 맞습니다. 이 얼굴에 화장은 안 해도 렌즈는 끼고 나간다고 그러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 더 예뻐 보이니까. 네, 눈도 크게 보이시고 약간 푸른빛도 보이시고 이렇게 갈색빛도 보이시고 그런데 이 칼라렌즈 시장에서 인토로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자체 브랜드 클라렌을 갖고 있고요. 해외 ODM, OEM을 하고 있는 회사이죠. 작년 매출액은 1,168억 원에 영업이익이 282억. 2021년 대비로도 영업이익이 86%나 급증했고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1,450억으로 정년비 24% 또 급등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380억대로 거의 영업이익률이 35%나 급증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 다시 상장세 이루어지고 있죠. 신규 고객사 확보가 되고 있는데 지금 글로벌 빅4 컨텐츠 렌트 업체형 신규 ODM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콘사 같은 회사 ODM, OEM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시아 9개국으로 공급합니다. 그리고 일본 시장에서 원데이 렌즈가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는데 이게 칼라 렌즈라든지 원데이 클리어 렌즈 같은 카테고리가 일본 시장에서 확대되고 있고 일본 시장은 렌즈에서 상당히 좋아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유럽 쪽에 관련해서는 실리콘 하이드로겔 시장이 80%를 선점하고 있는데 이 시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트로조가 작년부터 실리콘 하이드로겔 시장을 진입하면서 신규 매출액이 들고 있고요. 수출 금액이 1,000억 이상으로 상회할 수 있는 상황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디까지 목표 보세요? 목표가는 4만 원까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선절가는 3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터로조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영업부 박근영 부장과 함께하셨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